자, 냉장고가 덤핑 판정이 우리 미국에서 때렸는데요. 자,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미국 상무부에서 덤핑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대해 이제 덤핑 판정 내린 건데요. 삼성 냉장고 같은 경우는 이제 멕시코 사는 삼성에도 이제 냉장고 공장이 멕시코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 물건에다가는 몇 프로 때렸냐면은 5% 때렸고, 그 다음에 멕시코산에다는 16% 때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LG 냉장고에는 한국산 15% 때리고 멕시코산 30% 때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 덤핑 판정을, 덤핑이랑은 이제 너무 싸게 판다는 거죠. 그래서 니네 왜 이렇게 싸게 팔아라고 판정을 미국 상무부에서 내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덤핑 판정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에서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관세로 확정되는 절차가 이루어져요. 근데 일반적으로 상무부에서 이렇게 덤핑 판정을 내리면 이게 판결에서 번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같은 편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확정된 거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당장 들어가는 문제는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왜? 삼성전자에서 냉장고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냉장고에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쯤 나오냐면 5%쯤 나와요. 그러니까 100만원짜리 팔면 얼마 번다? 5만원쯤 버는 겁니다. 근데 관세를 30% 때려버리면 이거 더 이상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나오자마자 삼성하고 LG에서 뭐 했다? 에이, 냉장고 미국 수출 안 한다라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판정이 무서운 게 한 방 딱 맞으면, 영업이익률을 넘어서는 관세 판정을 맞으면 그냥 그 업종은 수출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 문제가 정체 문제하고도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요 최근에 추이 보시면 알겠지만 삼성전자하고 LG전자하고 합치면 미국에서 여러분 시장 점유율이 거의 과반수입니다. 냉장고가. 그런 거에 비해서 미국의 전형적인 업체나 GE나 월풀, 사실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어디 남의 집 딱 놀러 갔는데 월풀 냉장고 있으면 그 집 엄청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어떻게 우리 다 경험하셨겠지만 우리 다 냉장고 요만했었잖아요, 예전에. 그때 월풀 냉장고 이만한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월풀 냉장고, 집에 월풀 냉장고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잘 사는 애랑 동의였었던 건데, 어쨌든 삼성과 LG가 이거 물리쳤죠. 그래서 G하고 월풀 보면은 냉장고 점유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미국 기업의 업체는 전형적으로 떨어지고 우리나라 업체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덤핑 판정 맞게 되니까 실제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냉장고를 수출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고 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덤핑 판정 나오는데, 자, 제일 재밌는 건 뭐가 되는 거냐면요.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왜 나오느냐? 그럼 실제로 우리가 냉장고를 싸게 팔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두 가지를 조사를 해봤는데, 하나는 뭐가 되느냐? 이거 미국의 이제 미국의 옥션 같은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재밌는 게 보시면 알겠지만, 요건 LG고, 그 다음에 요거는 삼성이고, 이거는 월풀입니다. 근데 비슷한 용량이죠. 크기도, 스타일도 다 똑같고, 오히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요 용량이잖아요. 용량은 어느 게 오히려 더 크다? 월풀 게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냉장고가 더 큰 냉장고죠. 근데 가격을 보시면은 이거 2,000불이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것도 2,000불에서 한 3,000불 가죠. 삼성이 더 비싸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월풀은 더 싸죠. 그러니까 웃긴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삼성과 LG가 더 비싼데 덤핑 판정 맞았습니다. 자, 근데 이것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덤핑 판정 내릴 때 기본적인 건 뭐가 되느냐면은, 덤핑은 정상 가격에서 쉽게 표현하면은 너무 싸게 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정상 가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일반적으로 정상 가격은 뭐가 되겠습니까? 국내 판매 가격이죠. 이 덤핑 나가는 건 뭐예요? 야, 너는 니네 나라, 자, 뭐가 있어 볼까? 이게 전체 칠판이라고 봅시다. 덤핑은 뭐예요?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1,000만 원 팔면서 미국에다 500만 원에 팔면 덤핑이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열받는 거죠. 야, 니네 나라에서는 1,000만 원 파는 거를 왜 우리나라에서 500만 원 팔아? 이게 덤핑이 나오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럼 중요한 건 냉장고는 그럼 그러고 있냐 아니냐를 알아야겠죠. 냉장고는 그럼 우리나라 가격이 비쌀까요? 미국 가격이 비쌀까요? 0.1초. 정답 없어요. 아니, 없다니. 여러분, 이 냉장고들이 전부 다 뭐냐면요, 프렌치 스타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프렌치 스타일이라는 건데, 프렌치 스타일은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랑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게 냉동고예요. 이 위에가 냉장고고, 우린 거꾸로 어떻게 돼 있어요? 밑에가 냉장고, 위에가 냉동고죠. 완전 반대 방향으로 돼 있습니다, 서양식은. 왜? 키가 크고 얘네들의 사용할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오케이? 그래갖고는 냉동고는 오래 놔두는 물건이니까 밑에다 잠겨놓고, 신선한 것을 위에다 끌어 쓰는, 키도 크고 물건 사용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게 프렌치 스타일이에요. 우리나라는 프렌치 스타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가격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관세 판정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좀 애매한 게 아니라 좀 어이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프렌치 도어형 냉장고가 국내에는 거의 없거든요. 예전에 한번 김치 냉장고로 변형해서 한번 팔았는데 뭐 같은 제품이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 왜? 이게 이래 보이더라도 운영 방식이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랑 이거랑 완전히 다른 냉장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제품 가격을 비교할 수도 없는 건데 덤핑 맞았으니까 사실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한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게 나오느냐? 이것도 다 보시면 알겠지만 냉장고만 그런 게 아니라 세탁기도 그렇습니다. 세탁기 점유율 보면 월풀로 뭐 하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죠? LG하고 삼성 뭐 하고 있습니까? 치고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백색 가전 같은 경우에 뭐 미국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말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 이렇게 나오니까 월풀이 뭘 했습니까? 공장을 멕시코로 옮겨나가죠. 자, 그러면 도대체 미국이 왜 이런 조치를 취하느냐? 그 근본 문제를 가보자라는 거예요. 자, 왜 하겠습니까? 미국이 하는 이유. 딱 두 가지예요. 하나, 미국 내 일자리. 또 하나, 뭐겠어요? 무역수지 적자 해소. 자, 우리 한번 흐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가는 건데, 요거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는 요 미국 내 일자리거든요. 근데 여기 딱 보시면 여기 2008년 자, 여기 딱 보시면 여기 2008년 금융위기 딱 터지면서 실업률 쭉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약간 여기 10%까지 갔었던 거고 이제 한 9%좀 떨어져 가고 있는 건데, 이것만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에서는 현재 실업률 문제가 심각하죠. 근데 우리가 제일 재밌는 거는 백색 가전 자체가 아주 예전처럼 총화가 아니죠, 산업에. 지금 우리 백색 가전이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지 않죠. 근데 20년 전만 해도 백색 가전 어땠어요?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었죠. 물론 지금도 우리 김연아 싱싱 도어라라 하니까 중요한 산업 같긴 하지만은 포인트는 뭐냐? 하지만 백색 가전 산업이 고용 창출 효과가 좋습니다. 네. 전형적인 포도주의적 생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대량 고용이 이루어지는 생산 방식입니다. 거기다가 냉장고가 전형적인 뭐가 있어야 돼요? 부품 있어야죠, 소재 있어야죠, 조립 있어야죠. 그래서 부품, 소재, 조립 산업을 가동시킬 수 있는 산업의 근간인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유력한 산업이에요. 네. 왜? 우리 전형적으로 이 벨트에서 생산하는 거 아닙니까? 컨베이어 벨트에서. 그럼 그 컨베이어 벨트에 쭉 노동자들이 들어서야 되죠. 그래서 전형적으로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입니다. 근데 미국이 현재 이런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고용 창출 측면에서 조졌다고 보셔야죠. 자, 두 번째는 이건 이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인데, 요 무역수지 적자고 여기 이제 0포인트니까 이거는 무역수지 적자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까만 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요. 까만 거랑 이제 빨간 거는 파란 게 토탈 합한 거예요. 이 파란 게 토탈적으로 합한 거예요. 합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빨간 거는 뭐가, 재밌는 게 까만 거는 석유, 제가 지워드려야겠다. 까만 거는 뭐가 되느냐면요. 석유입니다. 석유. 네, 석유. 그러니까 석유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석유 때문에 보는 게 적자고, 빨간 거는 석유를 뺀 거 적자. 다시 까만 건 뭐라 그랬죠? 석유 적자. 빨간 건 석유를 뺀 거 적자. 그 다음에 파란 거는 합한 거 적자.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빨간 거 적자 보는 게 제일 좋겠죠. 석유 가격 국제 연동에 의해서 변화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이 자 보시면요,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무역 수지 적자를 상당히 줄여나갑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여기 오면 균형인 거니까. 그래서 한때 이렇게 쭉 무역 수지 적자폭이 줄어들었다가 금융위기 이후 무역 수지 적자폭을 줄여나갔는 듯 싶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고 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다시 한번 올려주고 싶겠죠. 그래서 미국이 우리에게 이런 보복 관세를 내렸던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무엇이다? 네, 무역수지 적자를 회복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가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간파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렇게 미국이 보호막을 때리면 우리도 때리면 되느냐? 그게 가능한가의 문제인 거죠. 다시 미국이 막 보호막 때려대면 우리도 맞설 수 있겠느냐? 우리는 미국하고 어떻게 싸워요? 그 뜻이 아니라 한번 가보자는 거죠. 자, 이게 왜 안 되느냐? 자, 포인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출하고 거꾸로 우리가 수입하는 물건을 보자는 거죠. 자, 우리가 수출하는 건 어떤 걸 수출하는 거냐면요. 가전제품. 자, 우리가 수출하는 건요. 가전제품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나 조선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슨 업이죠? 제조업이죠. 그리고 뭐예요? 물건이죠. 전형적인 소비재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세를 때려버리면 문제가 될 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거꾸로 우리가 미국에서 수입해오는 거, 곡물. 자, 이거 곡물요. 우리가 관세 높이 매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높이 매기면 좋잖아요. 미국 뭐가 되겠어? 미국 쌀 못 들어오면 국내 농업 보호되고 좋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미국에서 들어온 곡물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죠? 옥수수. 그럼 옥수수 가격을 갖다 우리 관세 때리죠. 옥수수가 싸지는 거야, 비싸지는 거야? 비싸지죠. 옥수수가 비싸지면 뭐가 문제야? 소고기값 오르잖아요. 우리가 한우 먹지만 한우 아니라니까. 미국산 옥수수로 만든 한국 고기라니까. 스테이크 우리가 이거 한우야 아니야. 미국 옥수수라니까. 미국 옥수수 먹인 거잖아요. 실제로 그 가격이 더 올라가죠. 그럼 우리 농민들 오히려 더 타격을 받습니다. 금방 나오셔야죠. 이 곡물이 다르게 말하면 사료란 말이에요. 사료. 그 다음에 미국, 이거 때릴 수가 없죠. 두 번째, 제약. 우리 백혈병 환자들 어떡하라고요? 금방 이해되시죠? 저 아주 독점성이 강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컨텐츠. 그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라든가 독점적 컨텐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격을 올렸을 때 실제로 아예 규제하기조차도 어려운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상품들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관세 장벽을 높여나가기가 만만치 않은 물건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시장 크기의 차이거든요. 시장 크기가 다르다는 것은 소비 시장이 미국이 우리의 몇 배냐면요. GDP가 한 15배 규모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GDP는 뭐로 구성된다? 이제 우리 다 아실 겁니다. GDP는 늘 말 그러지만 민민출출이라고 말씀드리죠. 민간 소비 플러스 민간 투자 플러스 그다음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정부 지출 플러스 뭐가 돼야 된다? 수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글자 따서 앞 글자 따서 민민출 정부 지출 수출 그래서 민민출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미국은 이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거든요. 우린 40% 정도인데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2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15배 곱하기 2배가 되니까 한 30배죠. 그래서 미국 소비시장 규모가 30배다. 미국 소비시장 규모가 우리나라 30배인 거야. 그러니까 진짜 미국은 진짜 대단한 소비의 국가입니다. 엄청난 소비 강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규모 면에서도 너무나 차이가 나고 품목에서도 불리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보호무역의 이런 관세 전쟁으로 들어가기에는 우리는 실질적으로 힘이 없다. 여러분들 이런 거 열리면서 미국의 이런 조치들이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야 될지 머릿속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한미 FTA 체결 기념 미국의 관세, 한미 FTA 체결 기념 미국의 관세 조치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